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박계가 결국 탄핵 열차에 동승을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그 비박계의 회의 내용 그리고 또 그 발표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다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면담 요청이 오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만남은 적절치 않다라는 결론에 내렸습니다. 오늘 일단 회의에 오신 분은 26분이고요. 다 동참하시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탄핵 가결 정족수는 충분히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9일에 있을 국회에서 탄핵 표결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그 사이에 그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입장이 바뀐 거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만장일치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것을 안으로 내놓고 여야가 협상을 하자. 그리고 청와대에 일단 전달을 했어요. 네. 그리고 7일 저녁 6시까지 청와대에 답변이 없으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조건부였는데 사실 지난 토요일 12월 3일에 이 민심이 훨씬 더 뜨거워진 것을 이제 체감을 한 거죠. 네. 뭐 232만 명이 전국에서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광화문만 170만 명. 이거 주최 측 추산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약간 진화의 양상이 있어요. 전국 70개 중소도시에서 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상경투쟁도 아니고 전국에서 이제 촛불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이 단군 이래 최대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인류 역사상 최대라고 하더군요. 200만 명 이상이 한날 한시에 모인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뜨거움에 좀 놀란 새누리당, 특히 비박계, 어찌 보면 국민들이 촛불만 들고 광장에 있는 게 아니라 청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지금 표창원 의원이 또 반대하는 의원들 이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그러니까 또 이 전화번호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촛불 시위의 그 양상을 보고 이제 비박계가 강한 이제 입장을 압력을 받아서 지난번 당론은 거의 무효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오늘 아침에도 속보가 나오던데 이 탄핵 가결 정족수는 충분히 채운다. 지금 친박계에서도 한 5명 정도가 탄핵 찬성 입장을 표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한 40표 이상은 될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특검도 진행 중이지만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진행 중입니다. 국정감사 오늘 기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청와대 한광욱 비서실장이 지금 나와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히는데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쪽입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통령께서 종교계 원로를 초청해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신 바 있으며 종교계 원로들은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하루빨리 국정 정상화를 통해서 민생과 전국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대통령께 전달하였습니다. 11월 8일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면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11월 22일에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11월 24일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셨으며 11월 29일엔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고 11월 30일에는 대통령께서 특별검사에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 기관 보고를 잠시 보셨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한광욱 비서실장의 발언 내용을 들으셨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 안에 글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새누리당에서는 당초에 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오후 6시까지 하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했던 것이 당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이제 청와대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에서는 뭐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12월 9일까지는 4일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4일에 어떤 변수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비박계의 어제 발표대로 의한다면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네. 12월 9일 날 탄핵이 부결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야당은 어차피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박계를 흔들어서 어떻게 계속 시간적인 끌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그 9일 탄핵 전에 어떤 네. 입장 발표를 들 수 있겠죠. 네. 그것은 새누리당이 당론을 채택하고 있는 4월 30일 날 뭐 퇴진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비박계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비박계를 만나겠다는 것도 사실은 만나지 않겠다고 비박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어떤 그 카드도 별로 효과가 없을 거로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한다랄지 네. 아니면 하야의 시점 자체를 야당에서 요구하는 뭐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뭐 1월 달로 당긴다랄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을 보여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결국 촛불 자체를 잠재울 수 없고 12월 9일 날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아무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박계겠죠. 네. 비박계를 어떻게 흔들어 놓느냐 거기에 가장 집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너무나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대응처를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특검까지 진행이 되고 또 국정조사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 주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요동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도 네.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12월 9일 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 전에 청와대에서 어떤 추가로 내놓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은 지난 주말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고 네.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적어도 이번 주 중에 기자간담회 형태로 네. 대통령께서 3차 담화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음 기회에 소상히 이 이야기를 한번 밝힐 기회를 만들 것이다. 네. 자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예. 1, 2, 3차 다 질문이 없었죠. 그래서 기자간담회가 꾸려지는 것 아니냐. 청와대 출입기자단 최소한 1진 이상 네. 좀 중진 이제 언론인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검토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4차 담화에서 3차 담화까지의 태도를 좀 뛰어넘는 어떤 이제 언명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는 김 변호사님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게 네. 네. 청와대에서 어떤 이 안을 내놓고 4차 담화 내지는 기자간담회 내지는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좀 백약이 무효해 보입니다. 예. 즉각 하야 선언 외에는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안 중에 지금 뭐 촛불 민심이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 혼란기를 좀 거쳐서 여야가 지금 9일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본다면 네.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뭐 즉각 하야에 준하는 게 12월 내로 하야하면 즉각 하야겠죠. 1, 2월 중 하야하겠다라고 시점을 청와대가 못 박는다면 그 정도는 즉각 하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봄이 오면 이제 저 퇴진을 고려해 보겠다든가 네. 고려 검토 생각 이런 표현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 지금 이번 주는 격동의 한 주인 건 맞는데 네. 정치권이
탄핵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개헌 이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대선 레이스로 접어들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우리 당은 대응할 것이냐, 특히 여당은 이 허물어진 상황을 어떻게 좀 복구할 수 있을 것이냐, 친박 비박 간에 이제 또 미래를 향한 어떤 새로운 주도권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청와대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촛불 집회가 식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네. 지금 탄핵 가결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시민단체에서 새누리당사 2시에 이 퍼포먼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매일 새누리당사를 포위하겠다. 네.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다 동시에 하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여당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강해졌고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초강수가 아니면 예. 돌파의 방안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이제 예측되는 예.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9일 탄핵을 비박계가 추진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비박과 또 친박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비박계 3인 그리고 친박계 3인에서 6인의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 선출 논의를 계속해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영상 먼저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6인 중진 모임은 그 갑작스러운 그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 비대위원장 논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상황 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안집행이 되든지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아신다는 분들이 이래저래 연락을 드렸고 그 일 결과를 들었는데 다들 고사하시는 걸로. 네 분 다요? 예, 다들 고사하시는 걸로. 비대위원장 인선도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상황 변화를 이제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뭐 비박계에서 이제 9일날 있은 탄핵 표결에 참가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상황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 6인 중진 협의가 이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비상 어떤 뭐 비대위를 꾸리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비주류 자체가 12월 9일 날 일단 탄핵에 참여를 하고 찬성하겠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새누리당체를 어떻게 봉합을 한다랄지 네. 어떤 박근혜 대통령을 뭐 퇴진과 관련해서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없어진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제 12월 9일 날 그 탄핵 결과에 따라서 특히 어떤 새누리당 자체 내에서 주류와 비주류는 같이 봉합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돌아오지 못한 다리를 건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현재 새누리당 자체 잔존하는 것 자체가 비주류는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자체는 어차피 이 탄핵과 관련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되면 존립 근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비주류 자체도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탄핵이 12월 9일로 확실히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하면 비주류 자체가 어떤 친박과 어떤 선명성을 좀 보여줘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자체도 국민을 위한 것도 되고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주류가 새누리당에 계속 발을 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어떤 흐름을 보면 결국 비주류는 새누리에 남아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비주류 자체도 탄핵 이후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직후에 어떤 정치적 자기들의 어떤 유치 그런 것도 다 생각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네. 워낙 이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약간 그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비주류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흔들렸던 것도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정책 이해와도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핵으로 가겠다는 걸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네. 자,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매일 의총을 연다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탄핵 비상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지도부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탄핵 가결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만약 표결에 들어가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부결됩니다. 9일날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도 50대 50입니다. 언론 보도 때문에 일이 일비해서 안 됩니다. 오늘부터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국회에서 매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100시간 연속 팟캐스트와 국회 안 촛불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자, 민주당에서는 글쎄요,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글쎄 형사소추안에 대해서 이게 가결이 될 것인지 네. 아직 낙관하기는 힘들다라는 네네. 경계심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뭐 전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낙관하고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좋은데 팟캐스트 방송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국회 내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대선을 의식하는 스탠스로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번 주에 국회 내에서는 정상적인 절차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이어지고 있죠. 네. 네. 내일 재벌 총수들이 나오고요. 모레는 핵심 이제 관련자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나올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TV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는데 야당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뭐 특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혹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국회 내에서 검증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 여당의 비박계 의원들과 최대한 자연스러운 접촉을 하는 것.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표 집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것. 이건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국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달돼 있지 않다 보니까 불안한 국민들의 일부가 만들어서 지금 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게 박근핵닷컴 같은 뭐 특이한 새로운 이제 온라인 사이트란 말이죠.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야당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야당의 문제는 지금 국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은 오히려 지금 이 혼란의 기회에 대선 레이스가 자꾸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예.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자꾸 엇박자라든가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네. 표면적으로 탄핵에 대해서는 야는 3당 공조 확고하다. 근데 대통령 담아 나오고 야당이 먼저 흔들렸단 말이에요. 비박계도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도 각각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야당 간의 상호 견제가 국민들에게는 조금 더 불편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정조사 일정도 지금 뭐 줄줄이 잡혀 있는데 이번 주에는 특히 내일이요 대기업 총수들의 청문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뭐 타이머까지 맞춰놓고 모범 답안까지 준비하면서 철저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기업 자체는 사실 이런 국정조사에 나와서 청문회 받는다는 게 엄청난 부담일 수 있어요. 네. 더군다나 총수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사업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을 보입니다. 네.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아마 지금 특히 야당 측에서는 굉장히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세워놓고 어떻게든지 어떤 대가성, 부정한 청탁,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현출시키려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가장 국정조사 특히 청문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1988년 오공비리 청문회를 꼽아요. 예.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저 정주영 회장을 공격을 해서 네. 뭔가를 얻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벼르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첫 번째 딱 정주영 회장이 처음부터 내가 내고 싶어서 냈느냐. 예, 예. 안 내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냈다. 예. 네. 이렇게 아주 말을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 싱겁게 돼버린 거예요. 벼르고 네. 나왔던 국회의원들이 머리쓰기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 근데 예. 네.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갈까요?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단지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진작부터 6.29 선언이 있기 이전부터 왜 증인은 바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기자들한테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 정주영 회장은 그 당시에 그래도 저렇게 자기의 소신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정말 멋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를 왜 그런 용기를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청문회 나오는 대기업 총수들도 좀 본받아야 될 생각하고요. 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기업이 과연 그 돈을 기금 출연을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 예. 그걸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강제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해주면 네.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의혹에도 어떻게 보면 해소 차원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떤 이런 국정농단이랄지 이런 시스템 하에서 어떤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뭐 물론 사업 잘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예.
여기서 저런 발언을 했을 때 또 다음 정권 자체가 또 기업에 강제 출연을 하려고 하면 또 다음 국정조사 청문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솔직하게 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저 국정조사 그 청문회에 네. 나와서 망신 주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네, 그것도 이제 문제죠. 이제 말 하나 잘못하고 그게 구설에 휩싸이면 뭐 불매운동이라든가 지금 뭐 소비자들이 상당히 이제 파워가 세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요. 자, 자발적으로 냈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좀 면죄시켜 줄 수 있는 증언을 하는 셈이 됩니다. 참고인으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난 11월 20일 일요일에 이 중간 발표를 검찰이 하면서 공소할 때 지금 최순실 등 해서 강요 미수로 돼 있어요. 안종범 전 정책수석, 경제수석 등 해서. 그러면 이게 강요나 강요 미수라고 하면 기업은 권력이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돈을 뺏겼다. 갈취당했다 이렇게 되는데 내일 야당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대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으로 돈을 줬다. 기업의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게 뇌물죄로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갈림길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내일 기업 총수들이요. 사실은 권력이 무서워서 돈을 냈습니다. 아까 정주영 회장과 같은 발언을 해야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많은 돈을 갑자기 주는데 비자금으로 낸 거냐, 공식적인 자금으로 낸 거냐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그 이제 창과 방패의 기싸움은 뇌물죄 적용 혐의를 야당 의원들이 입증하느냐, 아니면 기업이 그냥 정치권과의 불가근 불가원을 유지하면서 뭐 우리 정치 풍토상 어쩔 수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모호하게 애둘러 말할 것이냐. 요 대목에서 정말 국민들의 눈에 이 재벌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가 내일 아마 저 국정조사의 핵심일 거라고 저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일 뭐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올 분들을 뭐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모두 9분인데요. 이분들 모두가 지금 이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유라, 최순실과 관련돼서 이게 뇌물 주고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또 정몽구 회장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죠. 그 가장 지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삼성에 관한 거잖아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가. 또 그거 관련돼서 최순실 딸인 정유라 씨 그리고 여러 가지 WK랄지 독일에 있는 미드스포츠에 돈을 뭐 입금한 정황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아마 그 뇌물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롯데 이제 70억 받았다 돌려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SK 관련해서도 80억을 요구했다가 3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되지 않는 부분 또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광고랄지 차은택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국정조사에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화면을 통해서 내일 청문회에서 대기업들에 대해서 대기업 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펼칠 의원들의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인 김성태, 이혜훈, 하태경 의원이 나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안민석, 박범계,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 의원, 이용주 의원이 나서게 되는데요. 내일 뭐 치열한 질문과 그 또 대답이 있겠네요. 아까 50 청문회 장면을 보면서 당시에 국회의원 노무현,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재벌 회장 정주영, 현대 창업주 아닙니까? 그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공방이었어요. 내일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내일 이 재벌 청문회와 맞먹는 국정조사에서 어떤 이제 득점 포인트를 올리느냐인데 저는 아까 보시면 비박계 의원들의 명단이 예의주시되는 것이 저분들이 요즘에는 야당 의원들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의 정말 뭐 새로운 재건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또 뭔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의미 있는 득점을 해야 되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계로 분류가 되지만 이분이 노동운동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혜훈 의원은 경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야당 의원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예리하게 할 것이고 한번 여당 의원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의미 있는 결과가 몇 개라도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는 못 듣겠습니다. 내일 국정조사 청문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